안녕하세요. 일관되내석 직관영어 상명수입니다. 오늘은 초보 강사를 위한 판서를 잘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영어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중심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서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판서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판서라고 하는 게 단순히 칠판에 뭔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판서를 하는 순간에 또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판서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판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 쓰신다고 하면 이렇게 판서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렇게 내가 정면으로 가리고서 판서를 하게 되면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도 생각되겠지만 뭐 썼는지 모르시죠? 가나다라고 써놨거든요. 뭐 썼는지 모르셨을 겁니다. 판서는 쓸 때 학생들이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걸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서의 기본 자세는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면이 아니라 옆으로 쓰는 겁니다. 가능한 옆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가끔 좀 큰 넓은 강의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제일 앞에 있는 학생들, 앉아있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그 학생들은 판서에 의해서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보이게 판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왼손으로다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건 거의 힘들고요. 오른손잡이신 경우는 최선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쓰셔야 돼요.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너무 힘없게 쓰시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힘없게 쓰게 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분필하고 칠판이 좋게 되면 살짝 쓰셔도 뭐 잘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암선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 이 칠판에도 암선이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박스가 하나씩 있어요. 점도 이렇게 찍혀 있고 점도. 그러면 보통 내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크기의 글씨가 글씨 너무 작게 쓰셔도 안 되거든요. 글씨는 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좋은데 너무 크게 되면 글씨를 뭐 이만하게 하나 쓰게 되면 얼마 못 쓰잖아요. 가장 적절한 사이즈가 중요한데 지금 이 PPT보다도 약간 더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박스 크기가 요 정도 되니까 요 박스에 한 단어 정도 들어가게 쓰면 돼요. 이게 10cm, 20cm거든요. 여기 한 단어 들어가게 판, 서, 의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가장 일정하게 한 글자씩 딱딱딱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영어는 좀 다릅니다. 영어는 이것도 하나를 한다고 해도 좀 붙습니다. 영어는 붙여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붙여 쓰기 때문에 보통 영어는 이 밑줄 라인을 딱 잡아놓고 이 암선을 잡아놓고 그 위에서 쓰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 뭐 이 위에 맞춰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죠. 위하고 아래를 맞춰서 쓰시면 대문자는 여기 뭐 5cm, 10cm 정도로 잡고 소문자는 뭐 여기보다 좀 작게 5cm 정도 잡아가지고 쓰시면 글씨 괜찮게 이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선을 잘 활용하라는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이거 활용 안 하게 되면 글씨가 어떻게 되냐면 초보 때는 올라가요. 왜냐면 사람의 팔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하면 이렇게 기울 수도 있습니다. This morning 좀 심하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선에 맞춰서 쓰시는 것을 연습하시면 돼요. 이 판서의 첫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몸을 옆으로 놓고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암선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 가끔 암선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화이트보드라든지 아니면 칠판 중에도 암선이 없는 게 있는데 힘듭니다. 암선 있는 거로 연습하셔야 이 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감이. 암선을 의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색상의 용도를 지정하고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판서한다고 흰색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루합니다. 지루해. 인강을 하는 강사분들을 보면 되게 색깔 많이 잘 활용하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색깔을 활용할수록
수업의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색깔을 막 빨주노초 파란보로다가 다 쓰는 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특징적인 색깔을 잘 쓰시면 돼요.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3개 정도 쓰잖아요. 보통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쓰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험에 의해서 생긴 물론 이게 이 세 가지 색깔이 가장 만들기 쉬웠을 수도 있지만 이 경험에 의해서 이게 가장 학습의 효율을 좋게 만드는 색깔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책 같은 경우 보면 2도가 있고 또 총천연색 4도로 다 인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보통 교재 2도로 인쇄하거든요. 그 이유가 색깔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집중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천연색인 4도 인쇄를 안 하고 보통 저는 2도 인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고려하셔서 아주 특징적인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색상의 용도를 지정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I got up early this morning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이런 문장이 있으면 저는 그 첫 번째로 문장 성분을 표현할 때는 보통 파란색을 많이 씁니다. I 문장이 주어, got 동사, up은 가로로 한 단어의 동사로 보되고 early,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 표시할 때는 파란색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쓸 때는 노란색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에 노란색을 많이 써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문장 성분의 덩어리를 표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덩어리를 표시할 때 명사적 덩어리는 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명사적 덩어리. 물론 명사적 덩어리인데 이제 명사구라는 명사적 덩어리인데 하는 역할이 부사어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수식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명사적 덩어리. 뭐 명사구나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명사절 이런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는 부사적 덩어리. 전치사구라든지 아니면은 부사구라든지 부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표현할 때 이런 기호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색깔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용도해서 지정해서 쓰시게 되면 그 일관되게 이렇게 쓰다 보면 아이들도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기에 이제 맞춰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자기가 이제 색깔을 규칙성 있게 쓰게 되면 색깔 쓰는 데 있어서 나중에 뭐 생각 안 해요. 저도 색깔 쓰는 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어떤 색을 써야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특이한 색깔 같은 경우 진짜 포인트 잡을 때 별표를 그린다라든지 강조한다든지 이럴 때 특이한 색깔 하나 써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또 그럴 때 또 색깔을 쓰는데 어떤 데 쓰냐면 영어를 보게 되면 대립 개념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A라는 개념하고 B라는 개념이 대립이 되면 대립 개념 중에서도 특히 글쓴이가 둘 중에 하나 편을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편 들 때는 저는 보통 파란색을 많이 쓰고요. 글쓴이가 편을 안 드는 쪽은 빨간색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도 색깔을 지정해서 쓰면 그냥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관성 있는 그러한 판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제가 옛날에 인간교육 받을 때 본 거예요. 판서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막 서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판서 와 진짜 이거 지우기 아깝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판서 같은 게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판서 잘하셔도 PPT보다는 나을 수 없습니다. PPT 많이 쓰세요.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판서를 할 거를 아예 PPT로다가 한 번씩 이렇게 누를 때마다 표현이 되게 뭐 SVO 이렇게 표현이 되게 만드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PPT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PPT를 쓰신다고 해도 언젠가는 판서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글씨 이쁘게 쓰는 거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밖에.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문장 구조 분석에 일관된 기호나 표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명사적 덩어리는 네모나게, 뭐 꾸미는 거는 세모나게, 그리고 동그랗게 가로를 치는 거는 부사적 덩어리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대성마임에게 이영호 선생님도 그렇게 쓰시는데 저랑 하나가 다르십니다. 하나가
좀 통일하자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랑 하나를 다르게 쓰시더라고. 하나를. 하나가 아니라 딱 두 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교환돼가지고 하나는 일치하고 두 개가 맞바뀌어서 쓰이는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전남대인데 또 이용 선생님은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쓰는 게 버릇이 되셔서 아마 그렇게 계속 쓰실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쓰시면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고 난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 설명 안 해주셔도 쓰다 보면 아이들 다 터득할 겁니다. 선생님 항상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겠죠. 글씨가 아름다우면 좋지만 금상첨화잖아요. 알아볼 수 금상첨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야 되나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니까 글씨가 아름다우면 좋지만 알아볼 수 있게 깔끔한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그 PPT로 띄우는 것처럼 활자가 진짜 막 컴퓨터로 쓰는 것처럼 나오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강사의 특성이 있는 그런 판서들이 있습니다. 글씨 강사들마다 특이하게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드러나면 괜찮습니다. 판서도 또 다른 강사의 얼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만의 판서가 분명히 있고요. 그게 아마 드러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하다 보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초보 강사분들도 나는 어떻게 저렇게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 돼요. 다만 이거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예뻐집니다. 글씨는 분명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전달해야 되는 컨텐츠가 있는데 판서를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전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점도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판서를 할 때 너무 빠르지 않게 적당히 하는 것도 좋은 게 아이들이 내가 판서할 때 따라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속도하고 거의 맞춰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아이들하고 한번 약속해 주면 좋아요. 뭐냐면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판서할 때 감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와, 선생님 글씨 쓴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때 필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공부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 제대로 못 배웁니다. 얘들아, 내가 판서할 때 너희들도 무조건 글씨 써 라고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할 때 설명을 들어, 펜 놓고. 그러면 학습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판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 중에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쓸 때 너희들도 쓰렴. 그리고 선생님이 다 쓰고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그 설명을 꼭 들어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판서할 때 읽고 그걸 보고 있다가 설명할 때 쓰게 되면 너희들은 나중에 이 문장의 의미 모를 거야. 진짜 중요합니다. 학습 효율을 확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 부분만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초보 강사분들을 위해서 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한 번 더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